제우스의 궁전, 신들이 연애를 즐기고 있다.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가 함께 앉아있다. 불화의 여신 에리스는 연애에 초대받지 못하자 복수를 결심한다. 에리스가 황금 사과를 던진다.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적혀있다. 자, 누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지 가려보도록 하지. 이건 당연히 내 것이겠군. 나는 신들의 여왕이다. 아름다움이라면 나를 따라올 자가 없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끝이 없겠군.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심판을 맡기겠다. 파리스는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의 아들이었으나 신탁 때문에 평범한 목동으로 자라났다. 그에게 신들의 운명이 달려있었다. 파리스, 나를 선택하면 내게 무한한 권력을 주겠다. 아시아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나를 선택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최고의 전사가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 바로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 말이야. 가장 아름다운 여신은 아프로디테이다. 헤라와 아테나는 분노하며 사라지고 아프로디테는 흐뭇하게 미소 짓는다. 이 선택은 결국 전쟁의 불씨가 되고 말았다. 스파르타 왕궁, 헬레네가 창가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파리스가 조용히 다가온다. 헬레네, 나는 그대를 위해 이곳에 왔어. 운명이 우리를 이끌었어. 나는 이미 메넬라우스 왕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 없군요. 아프로디테의 마법이었을까? 헬레네는 결국 파리스와 함께 트로이로 도망친다. 이는 곧 스파르타의 분노를 부르게 된다. 스파르타 왕궁, 메넬라우스 왕이 분노하며 아가멤논과 대화하고 있다. 저 트로이 놈들이 내 아내를 빼앗아갔다. 복수해야 한다. 내가 그리스 연합군을 소집하겠다. 트로이를 불태워 헬레네를 되찾을 것이다. 그리스의 모든 영웅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 오디세우스, 아킬레우스, 아약스, 그리고 수많은 전사들이 트로이로 향했다. 그리스 해변, 수많은 배가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 바람이 거세게 분다. 이렇게 트로이 전쟁은 시작되었다. 신들의 갈등이 인간 세상의 전쟁으로 번졌고 앞으로 10년간 피해 전투가 계속될 것이다. 군대가 함성을 지르며 배에 오른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전쟁의 서막이 열린다. (10년) 동안 이어진 전쟁. 그리스군과 트로이군은 끝없는 싸움을 계속했지만 승패는 쉽게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리스의 지략가 오디세우스는 전쟁을 끝낼 계략을 생각해냈다. 오디세우스, 이 전쟁은 언제 끝이 날 것인가? 우리는 이미 10년을 허비했다. 왕이시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속임수라면 다릅니다. 저는 트로이를 무너뜨릴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말해보라. 어떤 계략인가? 우리는 거대한 나무로 된 말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대는 배를 타고 떠나는 척할 것입니다. 트로이인들은 이 말을 전리품으로 받아들이고 성 안으로 들일 것이고 그 순간이 우리의 승리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교활하군. 좋아, 당장 준비하라. 그리스군은 밤새 거대한 목마를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트로이인들은 해변이 텅 빈 것을 발견했다. 그리스군은 모두 사라지고 대신 거대한 목마가 남아있었다. 저것을 보십시오. 거대한 말입니다. 그리스 군이 우리를 위해 남겨두고 간 것인가요? 신들의 선물일지도 모른다. 저 말을 성 안으로 가져가야겠구나. 아니 됩니다. 폐하, 그리스인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 말 안에 무언가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 걱정이 많으십니다. 라우콘, 그리스군은 이미 떠났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콘의 경고는 무시되었다. 트로이인들은 목마를 성 안으로 들였고 밤이 깊어지자 축제를 열며 승리를 기뻐했다. 한밤중 트로이의 성안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목마 안에 숨어있던 그리스군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다. 모두 조용히 움직여라. 드디어 이 전쟁을 끝낼 시간이군. 그리스군은 트로이 성문을 열었고 숨어있던 그리스 군대가 쏟아져 들어왔다. 트로이의 도시는 불길에 휩싸이고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났다. 우리가 속았다. 신들의 뜻이었단 말인가? 이 전쟁은 끝났다. 트로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트로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후대에 전해지게 되었다.
옛날 그리스의 두 강대한 도시국가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서로 다른 이상을 가진 나라였다. 스파르타는 강인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전사들의 도시였고 아테네는 지혜와 예술, 민주주의를 꽃피운 지성의 도시였다. 그러나 이 두 도시는 종종 서로를 견제하며 경쟁했다. 전설에 따르면 한때 신들이 이 두 도시의 운명을 시험하고자 한 사건이 있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위대하지만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 군사력이냐, 지성이냐? 지혜야말로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아테네는 지성의 도시이며 그들의 민주주의와 철학이야말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버튼 소리! 전장에서 살아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다. 스파르타의 전사들은 두려움을 모른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도시국가이다. 좋다. 그렇다면 인간들이 직접 그들의 운명을 시험하도록 하자. 누가 더 위대한지 그들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다. 아테네인들이여, 그대들은 책과 철학에 빠져 전사의 본분을 잊었군. 진정한 강함은 전쟁터에서 검으로 증명되는 법이다. 전쟁만이 해답이 아니오. 우리는 지혜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민주주의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간다. 힘만으로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없어. 그러나 힘이 없다면 그대들의 지혜도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전쟁이 닥쳐오면 누가 그대를 지켜줄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아테네의 방식이오. 우리는 힘이 아닌 지혜와 연합을 통해 승리할 것이오. 이제 나는 이해한다. 전사는 힘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철학자는 지혜로 백성을 이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강대국이 되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진정한 위대함은 오직 하나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없었다면 그들의 철학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두 도시가 각각의 방식으로 위대함을 증명하게 하겠다. 아테네는 지혜와 문화로, 스파르타는 힘과 용기로 그리스 세계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천둥이 치고 신들의 목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진다. 두 도시는 결국 서로를 인정하며 각자의 방식대로 번영하게 된다. 그 후로도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종종 대립하며 경쟁했지만 그리스 세계는 이 두 도시의 힘과 지혜를 통해 찬란히 빛났다. 힘과 지성, 전사와 철학자, 어느 하나도 홀로 완전할 수 없으며 함께할 때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전설이 주는 교훈이었다.